서울시지자체는 지금 예산이 워낙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의 해수부에 우리 계속해서 저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풍 지금 말만 하면 뭐 몇십 년 살게 심장이 그리고 우리 아들도 넘어오죠. 나오라고 그래서. 해마다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앞두고 백사장에 모래 채우는 모습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162억 원의 모래 예산이 쓰였다고 합니다. 해안가 침식이 매년 반복되지만 밑빠진 해변에 모래 붓기가 아닌지 근본적인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수욕장에 이렇게 모래를 갖다 놓는 거는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해일 같은 그런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양빈 사업이라고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네, 사실은 양빈 사업 이외에도 방법은 많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제시되는 방법론이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 방파제.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기후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모래가 소실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 네.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기도 네. 하고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방파제가 오히려 또 독이 되는 경우도 네. 발생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은 소읽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이 모래 유실을 발생시키는 1등 요인이 태풍입니다. 네. 해외에서는 사이클론이나 토네이도 같은 아주 대형급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해수욕장 하나의 모래가 다 사라지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매미와 사라 때 모래 유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있지만 양빈 사업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인 것은 사실입니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A의 해변의 침식을 막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B시에 있는 해변이 오히려 침수 위해가 더 네. 많아진다든지 그런 네.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각각의 해안, 연안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그 해안에 대한 그 모래 유실의 원인을 분명히 규명을 해야 하고 거기에 맞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안관리법을 해수부가 22년에 제정을 하였고 올해 6월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 관리구역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생긴 셈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해수욕장도 한번 얘기를 좀 총체적으로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부산의 9군데 해수욕장 중에서 8군데가 심각 혹은 우려 단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제외하고는 다들 그러니까 한 군데는 송도 우려되는 거죠? 상황이죠. 송정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C 등급과 D 등급 그러니까 우려와 심각을 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송정은 심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가장 모래 유실이 많은 지역이고 또 전국적으로 봐서도 가장 많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면 해변이 14m가 유실이 됐습니다. 14m나? 네, 지금 당장 진행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20m, 30m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송정해수욕장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급하게 우리가 이 양빈 사업을 통해서 모래를 보강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강서구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과의 이런 소통 부재로 결국엔 무산이 됐었는데요. 부산시에서 좀 시민들 설득을 잘 해서 또 하루빨리 양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송도 해수욕장은 확실히 좋아진 겁니까? 송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7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272억. 네, 그래서 연안 정비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 또 수중 방파제를 설치를 하는데 구조물 설치를 하기도 하고 친수 공간을 잘 만들어서 이제 관광객이 약 200만 명 정도 증가도 하면서 매년 7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시간과 그리고 맞춤형 설비와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면 분명 좋아지기는 합니다. 네네. 다만 이후에 이제 연안에 있는 그런 난개발이나 신축 건축에 대한 뭐 증축이나 네. 신축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이번 연안 관리법을 통해서 좀 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 질문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부산만큼 이 풍광이 좋은, 경치가 좋은 바로 해변가 옆에다가 고층의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이 해수욕장 인근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안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시뷰 그리고 고충 문화 이런 것들이 네. 발달하면서 안전불감증에서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딩풍도 심해졌어요. 해풍 때문에 빌딩풍이 심해져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이 우리 해수욕장 인근의 개발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모래들이 다 소실되어서 이 해수면이 상승해서 우리 해수욕장이 사라지게 되면 네. 직접적으로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들은 그 고층 빌딩이거든요. 심지어 대형급 태풍이 올 때마다 그 고층 빌딩들의 주차장에서 거북이나 생선, 해운대 같은 물고기들이 경우가 좀 그렇죠. 발견되는 네네. 사례도 있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닥치게 될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꼭 세워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제정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도를 했었다. 네, 네. 아직 제정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안관리법과의 상충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지자체가 연안관리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